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지며 온종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모든 지역의 수온주가 30도를 넘어서면서 곳곳에 더위를 피하는 행락객들로 붐볐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장마가 무색하게 쨍쨍 내리쬐는 태양. 양산으로 자외선을 피해보고 부채는 물론 손에 든 건 뭐든지 붙여보지만 달아오른 도심의 열기를 식히긴 역부족입니다. 몇 걸음 옮기기도 힘들 만큼 찌는 더위에 노점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찾는 손님들로 쉴 틈이 없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까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왔어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속리산 화양계곡 등 도내 유명 피서지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투명하고 차가운 계곡물에 온몸을 맡긴 아이들은 물에서 나올 줄 모르고 물속에서 물도 되게 시원하고 물고기도 잡고 재밌어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가족과 즐기는 물놀이는 더위는 물론 쌓였던 스트레스까지 날려줍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웠는데 시원하다는 기분은 없었는데 여기 계곡 오니까 그 시원함이 확실히 자연의 향기라고 할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빨리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충북 지역은 증평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3.2도까지 오르는 등 모든 지역의 수온주가 30도를 넘어서며 가장 무더웠습니다. 청주기상대는 이번 더위가 월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다 화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더위를 식혀주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예전에 사교춤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댄스 스포츠는 교육센터나 학교 방과후 활동으로까지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가 생활을 넘어서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달라진 댄스 스포츠 열풍 현장을 조용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IT를 벗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리듬에 맞춰 라틴 댄스를 물 흐르듯 이어갑니다. 절도 있게 끊어지는 시선 처리까지 웬만한 성인보다 더 멋들어지게 소화하는 두 꼬마의 곡선이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즐거운 노래 듣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점점 키가 커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턱시도와 하늘하늘한 의상 차림의 남녀. 손을 맞잡고 끊어질 듯한 춤 사이를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환갑을 넘긴 선수가 내뿜는 건강한 열정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은 줄을 몰라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밸런스하는데 최고 도움이 돼요. 겨울에 등팔에서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댄스 스포츠 연맹이 주최한 아마추어 경연대회. 초등부부터 장년부까지 남녀노소가 따로 없는 300여 명의 내로라 하는 실력자들이 출전했습니다. 한때 부정적인 사교 댄스로도 여겨졌지만 10수년 전부터 스포츠의 하나로 대중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방과후 학교나 대학 교양 과목, 문화센터 등으로 일반화되면서 남녀노소 수백만 명으로 저변을 넓혔습니다.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세부 10종목 전체에서 메달을 따내는 등 국내 댄스 스포츠는 저변 확대뿐 아니라 실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방과후 활동들을 많이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스포츠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댄스 스포츠가 이미지 쇄신이 많이 됐고요. 18세기 말 영국에서 유래된 흥겨운 춤사위가 이제 우리나라 남녀노소의 여가 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습니다. 사회통합이 화두인 시대지만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는 여전합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이던 대전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공사 현장. 공사 자재는 그대로 쌓여 있고 주변에는 공사 반대 현수막만 즐비합니다. 지난 4월 착공식은 했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는 2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설 예정지 주변에는 8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유성구가 허가를 잘못 내줘 교육 환경과 재산권, 생활권이 침해당하게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편의시설이 없는 마을에 그 장애인 거주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복지가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유성구청에 빠른 해명과 하지만 이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전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모두 18곳 있는데 절반 이상이 서구에 있고 중구와 유성구엔 각각 한 곳뿐입니다. 시내권에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평생을 어쩌면 정말 좋은 곳에서 지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들어선다는 데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컸죠. 그나마 도심 외곽이 아닌 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견디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 3년 전에 겨우 성사됐습니다. 물론 장애인 시설도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민과 융합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시내에 있는 게 변두리에 있는 쪽보다는 굉장히 편리하죠. 참 대접받아야죠. 이런 시설이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대규모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나 방치 등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최근 장애인 시설들은 소규모로 꾸려져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배려하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 한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저항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발전 방안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청원이 함께 만든 상생발전 방안 75개 세부 사업 가운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 7건이 완료됐고 택시요금 체계 개편 등 17건은 용역이 진행되거나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시 실무준비단은 갈등을 줄이고 축제 속에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나머지 상생발전 방안도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오늘 청주 청석고에서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여름철 찜통교실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해마다 인상되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일선 학교들이 여름철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지적에 대해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거나 일시적인 전기요금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청주 서현중과 괴산 오성중에서 자유학기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 기간에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으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등 9개 직능단체와 138개 기업체와 진로체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진로직업체험을 필수과정으로 정하고 진로직업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교과과정 개편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한 학기를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구를 위한 참여형 수업과 체험 활동으로 채우는 제도로 오는 2016년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달에 열린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에 다녀온 관람객들이 박람회에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박람회 기간에 관람객 60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박람회를 다시 보겠다는 응답이 46.8%, 안 보겠다는 응답은 19.5%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